안녕하세요. 디디의 한국 문화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얼굴 없이 팟캐스트로 인사드리는데요.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잘 지내시나요? 제가 3달 전쯤에 올렸던 쓰기 잘하는 법 팟캐스트 기억하시나요? 제가 2024년 3월 10일에 쓰기 잘하는 법 팟캐스트에서 여러 가지 쓰기 습관 만드는 법, 쓰기 연습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또 100일 쓰기 챌린지라는 쓰기 챌린지를 여러분들이랑 시작했었어요.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네, 그 챌린지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 하루에 있었던 일 중에 가장 감사한 것들, 감사하는 것들에 대해서 뭐뭐뭐뭐 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쓰는 감사일기 챌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걸 3월 10일에 시작했으니까 그 챌린지를 시작하자마자 바로 첫날부터 꾸준히 써오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6월 17일 월요일, 이번 주 월요일에 성공자분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 깜빡하신 분들은 18일, 19일, 20일 이렇게 점점 성공자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오늘 기준으로 총 17분이 성공하셨습니다. 17분께서 100일 동안 매일매일 꾸준히 쓴 거예요. 와, 일단 그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너무너무 대단해요.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100일 쓰기 챌린지를 한번 되돌아보고 또 새로운 쓰기 챌린지 시작해야 되잖아요. 네, 새로운 챌린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궁금하시죠? 먼저 100일 쓰기 챌린지. 와, 제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도전해 주셨습니다. 그중에는 성공하신 분들도 있고 또 중간에 포기하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아직 계속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말이죠. 사실 제 팟캐스트를 그냥 귀로 듣고 계신 것만으로도 최고, 여러분들은 최고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좀 더 노력해 보려고 도전하셨다는 것만으로도 진짜 대단하고 또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매일매일 뭔가를 한다는 건 엄청 힘든 일이에요. 저도 이 챌린지를 도전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어떤 날에는 까먹어서 다음 날에 2번 쓴 날도 있고요. 또 이렇게 글 쓰다가 미처 올리지 못하고 잠든 날도 있고 그래요. 그래도 결국에는 저도 19일, 바로 어제 100일차 글쓰기를 성공했는데 그래도 100일째라는 그 숫자를 보고 또 성공이라고 생각하니까 엄청나게 뿌듯하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일기를 매일매일 써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3일? 많이 쓰면 4일. 그리고는 까먹어버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100일 동안 짧게라도 일기를 써봤다는 건 제 인생에서 큰 경험이 되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아주 칭찬해주고 싶어요. 잘했어, 디디야. 네. 그리고 이번 챌린지가 그냥 일기 쓰기가 아니라 감사일기 챌린지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루 동안 있었던 뭔가 감사한 것들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서 100일 동안 좀 더 긍정적으로 하루를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랑 조금 다르게 다른 분들은 그 감사한 일을 적는 거, 하루 중에 감사한 일을 찾는 거 이거를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네, 아주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외국어로 일기를 쓰는 거잖아요. 일단 그게 굉장히 어려운데 또 감사한 것도 생각해야 되고
문장도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야 하니까 그게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는 그냥 일반 일기, 그냥 나의 하루 일기로 바꾸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다 좋습니다. 원래 쓰기 습관 들이려고 시작했던 챌린지니까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이런 감사일기를 쓰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하루인데 세상을 조금은 더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 감사일기 챌린지 안 하셨더라도 언젠가 살면서 한 번쯤 감사일기 써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이렇게 끝까지 꾸준히 써서 성공하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또 아직 성공하시지 못한 분들, 또 중간에 포기하신 분들도 한 번씩 이렇게 일기 쓰면서 한국어 연습이 조금이라도 됐길 바라고, 또 짧은 순간이지만 그래도 일상에서 감사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좀 좋은 마음을 느끼셨길 바랍니다. 네, 그럼 100일 쓰기 챌린지 이제 이미 끝내신 분들 중에 매일 하던 일이 없어져서 너무 허전해요, 막 심심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또 새로운 챌린지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저번 100일 쓰기 챌린지 참여 못하신 분들도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끝내신 분들도 지금부터 잘 들어주세요. 네, 이번 챌린지는 어떤 거냐 하면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100일 Q&A 챌린지입니다. 100일 Q&A. 며칠 전에 제가 팟캐스트 1년 기념 Q&A 팟캐스트 올렸잖아요. 보신 분들 있나요? 아직 안 보신 분들 계신가요? 그때 저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질문들을 읽어보면서 되게 재밌더라고요. 마치 제가 연예인이 된 것처럼 인터뷰하는 느낌으로 얘기하는 게 재밌기도 했는데, 또 평소에 생각해보지 못한 것들을 생각해보는 게 또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재밌는 질문 100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100가지.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100가지 질문을 드릴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면 되는 챌린지입니다. 일기 쓸 때 뭐 써야 되지? 오늘 쓸 거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고민하는 게 여러분 너무 힘들잖아요. 이제 100일 Q&A 챌린지에서는 그 고민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쉽게 제가 보내주는 질문을 보고 내 생각을 글로 써보는 연습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00가지 질문 중에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 제가 3가지만 미리 알려드릴게요. 이런 질문들이에요. 한국어 단어 중에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무엇인가요? 오늘 아침으로 먹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만약 복권에 당첨돼서 10억 원이 생긴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이런 질문들입니다. 벌써부터 무슨 대답을 할지 막 머릿속에서 이렇게 생각해보게 되지 않나요? 네. 사실 이런 일기쓰기, 글쓰기 연습 다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제가 생각하는 이 디디만의 챌린지에는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무료라는 점이에요. 공짜예요. 뭐 일기장을 살 필요도 없고요. 뭐 저한테 돈을 주실 필요도 없고요. 누구나 돈 필요 없이, 돈 없이 참여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첫 번째 장점이고요. 또 두 번째는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게 장점입니다. 여러분, 저번 팟캐스트에서도 얘기했지만 혼자 뭔가를 시작하면 시작하는 것도 쉽지만 포기하는 것 더 쉽습니다. 포기하는 게 너무 쉬워요. 저도 혼자 일기장을 사서 일기를 써보려고 했지만 그건 실패했어요.
하지만 이번 100일 챌린지를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진짜 다 같이 도전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솔직히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 디디인데 내가 이 챌린지 시작한 사람인데 중간에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면 좀 싫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쓸 수 있었고, 또 다른 분들도 이렇게 매일매일 글을 쓰다가 내가 중간에 쉬면 이 사람 포기했구나, 이런 걸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어느 정도는 다른 사람들이 봐주고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하는 그런 경험도 계속해서 습관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에 도움을 줬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저의 커뮤니티에 어떤 분들은 몇몇 분들이 중간에 일기 쓰기를 포기하셨을 때 요즘은 왜 일기를 안 쓰시나요? 하고 메시지를 보내주신 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커뮤니티의 순기능,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장점은요. 저의 디디의 한국어 공부방 커뮤니티는 글로벌 커뮤니티예요. 진짜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나라 사람들의 생각도 같이 볼 수가 있어요. 아마 언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른 나라에 대한 관심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다양한 질문 중에 오늘 아침으로 먹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같은 질문에 미국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할지, 일본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할지, 태국 사람들, 브라질 사람들, 유럽 사람들 어떻게 대답할지, 어떻게 다를지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읽어보는 재미도 있다는 게 마지막 장점입니다. 이렇게 좋은 챌린지가 또 있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게임에 참가하시겠습니까? 다들 참가할 마음이 생기셨나요? 참가할 마음이 생기셨다면 이제 챌린지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챌린지를 하는 장소. 챌린지는 디스코드에서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압니다. 디스코드 사용이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그렇지만 제가 정말 다양한 나라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한 어플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또 이야기를 좀 정리하면서 할 수 있는 플랫폼이 디스코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디스코드로 계속 챌린지를 할 것 같고요. 이 챌린지를 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거, 디스코드 사용법은 제가 또 동영상으로 차근차근 알려드릴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지금 영상에 보여지는 QR코드를 스캔해서 디스코드 채널에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또 디스크립션 박스에 있는 링크를 눌러서 들어오실 수도 있으니까 먼저 디스코드에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챌린지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번 챌린지는 2024년 6월 26일 수요일부터 시작할 거고요. 2024년 10월 3일까지 총 100일 동안 디스코드 채널에 제가 매일매일 질문을 하나씩 보낼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100일 동안 매일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짧게 써도 되고요. 길게 써도 돼요. 그런데 여기서 100일 동안 매일 쓰는 거 너무 힘들어요. 저는 100일 동안 쓰기는 힘들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 주에 한 가지 질문에만 대답을 하는 챌린지도 따로 준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신 한 주에 하나만 쓰니까 좀 길게 써주면 여러분들이 글쓰기 연습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그분들은 총 15개의 질문에 대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주 Q&A 챌린지라고 따로 방이 있으니까 그 방에서 도전하시면 됩니다. 저번 챌린지는 언제든지 바로 참여할 수 있는 챌린지였는데요. 이번 챌린지도 중간에 원하면 들어와서
참여할 수 있게 하려고 해요. 하지만 100일 동안 매일매일 하게 되는 챌린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6월 26일 달력에 표시해 놓고 처음부터 같이 시작하면 더 좋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챌린지 성공자들을 위한 상품인데요. 제가 저번 챌린지에서는 상품을 드릴 게 없어가지고 너무 죄송했어요. 사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성공할 줄 몰랐어요. 여러분들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이렇게 성공할 사람이 많을 줄 몰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번 100일 Q&A 챌린지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성공하신 분들은 제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아마 다들 멀리 있어서 온라인이 될 것 같긴 한데 함께 뭐 맛있는 걸 먹던지 뭐 같이 얘기를 하던지 게임을 하던지 하면서 뭐 몇 시간 동안 같이 파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는 파티 어때요? 싫나요? 싫으려나? 15주 챌린지 하시는 분들도 똑같아요. 100일 챌린지 성공하신 분들도 파티를 할 거고 15주 챌린지 성공하신 분들도 게임이나 파티 준비해 보려고 해요. 근데 사실 이런 챌린지는 그냥 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한국어 실력에 너무너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상품이 필요 없다고 해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100일 쓰기 챌린지 하시던 분들, 그분들은 계속 100일 쓰기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챌린지로 새롭게 도전하셔도 좋습니다. 저번 챌린지 놓치신 분들도 이번에 꼭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팟캐스트를 좀 늦게 봤다, 이번에 놓쳤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계속해서 재밌는 챌린지 많이 생각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팟캐스트 자주자주 들으시면서 소식 놓치지 마세요. 네, 그럼 오늘 팟캐스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100일 쓰기 챌린지 하는 동안 재밌게 읽었던 몇 가지 일기들을 공유해드리면서 팟캐스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팟캐스트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 라이브와 팟캐스트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많이 신청해주세요. 모두 좋은 하루, 좋은 밤 보내세요. 안녕! 제가 심은 꽃들은 잘 자라고 있어요. 태양과 비와 지구에 감사합니다. 엄마가 요즘 셔플 댄스를 도전하고 있어요. 엄마와 많이 웃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뜨거워. 너무 뜨거워요. 저는 38도 되는 제 방 안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땀을 너무 많이 흘렸어요. 무료 사우나 받아서 너무 많이 감사해요. 오랜만에 샥슈카를 만들었어요. 피타빵이 있으면 좋겠지만 너무 맛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르바이트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먹었던 알바 중에 먹는 밥이 너무 맛있었어요. 만들어주신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오늘 좀 슬퍼서 저를 위로해주고 싶은 우리 언니가 꽃을 사줬어요. 언니에게 감사합니다. 친구랑 쿠키를 만들어봤는데 좀 못생겼고 한 입만 먹고 너무 맛이 없어서 버렸어요. 그래도 쿠키 대신 좋은 추억을 만들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긴 근무를 마치고 제 강아지와 달렸어요. 튼튼한 두 다리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알바를 6시간 하고 도서관에 책을 반납하러 가고 집에 가서 저녁이랑 내일에 먹을 도시락을 만들었습니다. 조금 피곤해요. 오늘은 부끄럽지만 자신에게 열심히 일을 해서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다니는 대학 근처에 꽃가게가 있는데 그곳에서 아름다운 향기로운 꽃을 샀어요. 프리지아. 꽃은 저를 행복하게 해줘요. 꽃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가 아기였을 때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울어서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베이글을 만들었다. 너무 재밌었다. 베이글이 잘 나와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처음 만난 분들과 배드민턴을 쳤어요. 새로운 친구를 만들고 재미있는 하루에 감사합니다. 짧게 등산을 하고 왔어요. 집에서 여기까지 차로 3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곳 근처에 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아침부터 바빴지만 커뮤니티 멤버들과 다양한 이야기, 한국어 공부를 할 수 있어서 매우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항상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하루하루가 정말 즐겁습니다. 오늘도 출근, 열심히 하고 퇴근하고 저녁 먹고 잘 쉬고 하키 봤다. 그냥 특별한 일이 아니다. 삶이 최고라서 감사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여동생이랑 게임을 같이 했고 좋은 하루를 보냈다. 내 소중한 여동생에게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남편이랑 카페에 갔어요. 항상 자전거로 가는데 오늘은 비가 와서 전철로 갔어요. 근데 전철에서 중학교 때 친구를 만나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이 운명한테 감사해요. 실은 오늘 특별한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근면한 자신에게 고맙다고 하고 싶어요. 그래요, 이루지 못한 계획도 있죠. 하지만 가끔 저는 그냥 놀고 싶어요.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잠깐 놀다가 다시 공부하려고 해요. 그리고 끊임없이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달릴 거예요. 이렇게 성실한 나에게 고마워요. 오랜만에 턱걸이를 했는데 5번밖에 못했어요. 사실 한 번도 못할 줄 알았는데 이 정도로 해서 감사합니다. 드디어 100일을 달성했습니다. 일이 끝나면 일기가 항상 의욕이 나지 않아서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여러 번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와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단 100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무언가를 이루었다라는 작은 실적의 쌓임이 언젠가 자신감으로 이어져 결국 성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앞으로 토픽 6급에 도전할 것입니다.